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또다시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이 희생되면서 우리 지역 시설에 대한 주의가 환기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와 전북소방본부는 관내 요양병원과 응급실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박연선 기자입니다. 응급실에서 시작된 불이 순식간에 병원 전체를 휘감으면서 희생은 걷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망자만 40여 명, 사상자가 100명이 넘을 만큼 대형 사고로 이어지자 전라북도가 요양병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요양병원 82개소와 응급실이 있는 병원 23개소, 병상 수로는 2만여 개 수준입니다. 전주의 한 요양병원을 직접 찾아갔습니다. 점검을 나온 소방관이 소화전을 열어 시설 상태를 점검하고 병원 직원들에게 소화기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최근 화재 사고의 사인 대부분이 질식사로 드러난 만큼 대피 요령에 대한 교육도 진행됐습니다. 이렇게 얇은 옷이라도 해서 코와 입을 감싸고 연기가 흡수되지 않도록 또 거기다 약간 물을 적시면 더 여과 효과가. 화재 대비가 잘 돼 있지만 면적이 적다는 이유로 스프링클러가 없는 점은 개선 사항. 이제는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모든 병원은 면적과 상관없이 오는 6월 말까지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6월 말까지 간이 스프링클러를 시설을 하도록 돼 있는데 조속히 설치해서 유사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체제가 준비돼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지역의 인구당 요양병원 수는 부산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 빠른 고령화로 화재에 특히 취약한 계층이 점차 늘어나는 만큼 피난대책 점검과 화재 예방 활동에 더욱 각별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박연선입니다. 독특한 경관으로 유명한 진안 마이산에서 케이블카 사업을 놓고 또다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연환경 훼손이 우려된다는 정부의 의견에도 진안군이 사업을 밀어붙이기로 한 탓인데 이에 대해 지역사회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진안군청 앞에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시위에 나섰습니다. 마이산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해 정부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는데도 진안군이 사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제적 타당성도 없고 오히려 후손들에게 자손만대 물려줘서 자손만대의 먹거리로 사용할 수 있는 마이산의 천혜 관광 자산을 훼손하려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얼마 전 마이산 케이블카 건설에 필요한 국비 85억 원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마이산에 케이블카를 놓으면 주변에 있는 특이 지질대가 훼손될 수 있고 자칫 금남 호남 정맥을 끊어버릴 수 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사실상 진안군이 역점을 둔 이 사업에 제동을 건 겁니다. 하지만 진안군은 관광객을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선 여전히 케이블카 건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국비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자체 예산이라도 끌어모아 건설에 필요한 200억 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합니다. 50억이라는 구원비가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국비 사업을 확보 못했기 때문에 케이블카 사업을 못한다. 이 논리는 아니죠. 이에 환경단체와 일부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는 물론 경제성조차 담보하지 못하는 케이블카 사업에 지자체가 집착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또한 케이블카 설치가 재정 자립도가 5%밖에 되지 않는 진안군에 더 큰 부담만 지울 뿐이라고 우려합니다. 마이산 케이블카는 굉장히 빼어난 경관과 지질대를 갖고 있는 마이산을 훼손할 뿐더러 지역 재정의 파탄으로 이를 게 뻔하기 때문에 케이블카를 두고 지역사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엇갈리는 가운데 해당 사업이 결국 단체장의 치적 쌓기를 위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 또한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네, 마이산 케이블카 문제, 전북환경운동연합 김재병 소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환경 파괴, 또 경관 훼손이잖아요. 네. 그렇다면 이 케이블카를 안마의봉과 순마의봉에서 좀 떨어진 곳에 설치하면 괜찮지 않냐는 의견도 있던데요. 네. 하지만 이 마이산 케이블카의 중간 정류장의 위치는 네. 공두봉 인근 헬기장인데요.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경관 자원입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노선이 지나가는 곳은 탑사 앞이기 때문에 경관적으로는 사실은 많은 안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타포니 지형 위에 설치하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들도 있고요. 또한 환경적으로는 환경법을 위반을 하고 있습니다. 금남, 호남 정맥을 관통한다라든지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훼손한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전히 문제가 많은 노선입니다. 네, 경제성에 있어서도 이제 반대를 하는 분들은 수익성이 부풀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관광객이 증가할 거란 전망도 있고 일부 주민들이 찬성하는 것도 사실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숫자는 어느 정도는 늘어나겠지만 사실 중요한 것은 케이블카 설치 비용을 상회할 만큼 많은 관광객들이 오는 것인데요. 현재 이 타당성 보고서를 보면 앞으로 10년 내에 관광객이 2배, 200만 명으로 늘어나야 되고 네. 지난해 오는 모든 관광객의 20%, 10명 중에 2명이 여기를 방문을 해야 되고 그리고 1만 원이라고 하는 왕복 요금을 내야만 이 비용 대비 편익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요. 사실 이것을 채우지 못한다라고 하면 적자가 나는 사업입니다. 일부 지역 주민들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군민들 전체적으로는 네. 손해가 나는 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네, 진안군이 이번에 국비 확보에 실패했는데 그렇다면 정부 역시 이 케이블카 설치 사업에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해석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국토부에서 전북 지역개발 계획을 확정을 지었는데요. 여기에 여러 시민 의원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환경적인 측면들이 많이 문제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국토부에서는 이 사업을 재척시키게 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국가에서 사실 타당성이 없다, 입지적으로 부적합하다라고 판정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진안군은 군비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네. 여기에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군비로 하더라도 환경영향 평가는 또 거쳐야 하는데요. 네. 환경부가 아까 밝혔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번복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군비로 하더라도 법적으로 불가능한 사업이고요. 또한 현재 진안군이 군비로 추진하기 위해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해서 검찰에 고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당성의 문제도 마찬가지로 있기 때문에 네. 군비 추진 자체는 매우 문제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인 민주당이 도내 기초단체장 선거에 전략공천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전략공천 조건으로 첫째, 당세는 강하지만 낙선했던 지역과 둘째, 기존 후보 경쟁력이 낮은 곳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북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7개 시군에서 무소속이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된 가운데 일부 시군은 여전히 후보 경쟁력이 검증되지 않고 있어 전략공천 실행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도내 전역에 한파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혹한이 계속됐습니다. 한낮 기온은 고창 영하 5.7도를 비롯해 군산 영하 5.4도, 전주 영하 4.6도 등으로 종일 한파가 이어졌으며 추위 속에 오늘 하루만 수도 계량기 290여 대가 동파돼 긴급 복구 작업이 이뤄졌습니다. 기상청은 주말인 내일 아침 최저 기온도 영하 18도까지 뚝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영하권에 머물겠다며 건강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전주시 효자동 전주세무소 앞 도로에서 승용차 2대가 부딪혀 한 대가 불탔습니다. 이 사고로 경승용차에 타고 있던 39살 박모 씨가 부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인근을 지나던 버스기사가 차량 화재 전 박 씨를 구출해 큰 화는 면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월드컵 경기장 방향으로 달리던 경차가 주유소에서 빠져나오던 승용차와 충돌한 뒤 반대 차선으로 튕겨져 나가면서 화재가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전해드렸습니다.